자, 역법에 관한 까다로운 비문학 지문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계속 고난도의 비문학 지문을 정복해 나가는 방법. 자, 그냥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답만 보면서 아,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는 전공법으로 가셔야지 돼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단락별로 정리해서 이해하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스킬만 익혀가지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당연히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 들어가야 되고요. 시간 훈련을 할 때에는 시간을 재면서 짜라락 풀되, 그치? 그렇게 끊어놓고 답을 선택해 놓은 다음에 다시 그 시간 외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과제에 문단별로 내용을 정확히 숙지했나? 다시 들어가서 보고 본인이 시간 안에 풀었을 때와의 차이점들을 계속 분석해 나가지 않으면 시간차는 절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갈수록 고난도 비문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문의 내용이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계속 출제하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문단별로 내용에 관해서 이해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 놓고 선생님이 같이 서머리하는 내용에 관해서 본인 또한 이렇게 말로 충분히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스토리텔링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문단이 있네. 그러면 그 부분 체크하고 당연히 멈춰서 다시 읽고 가셔야죠.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마주해야 될 고난도 비문학 지문입니다. 공략하는 방법, 전공법으로 가야 되고 시간 안배 훈련을 할 때에는 재놓고 풀고 그 작업 끝난 다음에는 다시 시간 투자를 해서 정확하게 문단을 읽어나가면서 본인이 그때 고른 답하고의 차이점이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 공부는 왕도가 없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태양 얘기 이어서 이제 바로 달 얘기로 계속 이어서 가죠. 자, 그래서 달이 또한 지구와 가장 가까운 바로 근지점에 닿았을 때 역시나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고 관측이 된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기호를 왜 붙여놨느냐. 자, 실제 지문에 기호가 붙어있는 파트잖아요. 그러면 기호가 붙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정확해야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달에 가장 지구와 가까운 근지점에 지질차를 0이라고 본대요. 그럼 지질차가 뭔지에 관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달의 실제에서 마이너스 평균을 뺀 값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근지점은 바로 제로라고 본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계산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정보가 주어지겠죠. 바로 근지점부터 원지점까지의 거리에서는 실제가 훨씬 더, 실제 속도가 훨씬 더 앞선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더 빠르다라는 얘기고요. 자, 원지점에서 가까운 근지점의 사이에서는 바로 평균의 속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실제 속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질차, 평균 속도가 높은 것을 지차라고 해서 합쳐서 지질차다라고 본다는 정보인 거죠. 그렇죠? 자, 20번 역시 학생들이 찾아 들어가느라고 많이 고생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놓고 보면은 사실 기본 내용에서 벗어난 건 없었죠. 근데 정보량이 많았고, 그 다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이렇게 이거 좀 난도가 있네 하면, 그쵸? 거기에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간단하게 서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했죠. 안 그러면 이런 문제들 다시 거꾸로 올라가느라고 실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능장에서 이런 고난도의 킬링 문항을 만났다 내지는 킬링 지문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뒤로 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것들은 다 맞추고, 왜?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달, 지구 얘기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아니면은 인문에 약한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배경 지식이 약하고 흔들린다. 물론 우리는 그때까지 많은 공부를 해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킬러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홀딩 시켜놓고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거꾸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건 이건 실전 팁이고요. 자, 우리는 그 실제 수능장 가기 전까지 지금 정시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알 때까지 뚫어보고, 그렇게 뚫어보고 읽고 진짜 내 걸로 만들지 않고 대충 답만 보고 편법으로 가기 시작하면 배경 지식이 쌓일 수도 없고 정복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 그거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갑시다. 자, 20번에서 적절한 거 고르라고 했어요. 그쵸? 기억의 내용은 바로 얘였죠. 조선만의 교식 추보 방법을 찾고자 해서 뭐를, 그쵸?
세종이 한양의 위도를 중심으로 하는 입성을 만들자라고 간 얘기였어요. 그런데 선택지 2번에서 갑자기 수시력을 더 연구하자, 수시력 연구 방법을 찾고자의 X죠. 수시력을 적용했는데도 안 돼서 그치 요게 나온 거니까 안 돼서 나왔는데 다시 수시력 연구하자. 그럼 앞뒤 맥락에서 지금 벗어났죠. 그래서 수시력 X 입성이었던 거고요. 그쵸? 자, 니은은 바로 태양이 동지에서 가장 빠른 속도. 그쵸? 자, 그럼 생각하세요. 얘들아, 동지는 어때? 낮이 가장 짧을 땐 거죠. 그쵸? 그런데 니은의 선택지에 뭐라 그랬어요? 낮의 길이와 비례라는 멘트의 X인 거죠. 그쵸? 낮의 길이는 가장 짧은데 속도는 가장 빠르니까 반비례가 됐어야죠. 그쵸? 그래서 비례 X 떨어지면서 바로 반비례였다. 어떻습니까? 갈수록 배경 지식하고 연결되는 문제들 많이 나오죠. 동지,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또 다양한 지문에서도 봤었던 내용. 그쵸? 잊으시면 안 돼요. 배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유리합니다. 자, 3번 D로 가겠습니다. 디귿이요. 자, 근지점에서 달의 실제 위치와 평균 위치가 일치한다. 그치? 왜요? 디귿이 뭐예요? 지질차 제로니까요. 그쵸? 그래서 완전 맞는 설명 3번 뚝 떨어지고요. 그쵸? 4번 자, 리을의 내용은 바로 달에서 실제 위치가 앞설 때를 질차, 실제 위치가 느릴 때 한마디로 평균이 그럼 더 높을 때를 지차라고 한다. 요 파트잖아요. 자, 그런데 리을에 가서 봤더니 질차는 이렇게 되면 어때요? 실제 빼기 평균이니까 양의 값이 나와야 되고 지차가 음의 값이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설명해 놓고 있죠. 그쵸? 5번 가겠습니다. 자, 추모법 가령의 속도한 값이 음의 값을 가진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랬는데 미음에선 어떻습니까? 달 빼기 태양인데 분명히 태양이 더 느리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달 빼기 태양, 그렇죠? 태양의 속도가 더 느리니까 얘는 결론이 뭐예요? 양의 값이 나와야 되죠? 달 빼기 태양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음의 값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틀리면서 선택지 4, 5번은 굉장히 쉽게 찾았어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자.